송은재TV 시작합니다. 분노의 투표인가요? 역선택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까? 지금 오늘 첫날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율이 50%를 육박할 것 같다. 50%를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폭발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분노가 폭발한 데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도 역선택이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역선택은 그 규모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를 폭발시킨 이유는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역선택 논란이 있을 경우에 역선택의 수혜를 받는 당사자나 그 역선택을 의도하는 측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포장하게 됩니다. 이번 역선택의 수혜자가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여권에서는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는 척 하게 됩니다. 그게 예전의 방식이었죠. 또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 측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역선택을 획책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그런 걸 바라지도 않는다. 물론 외연 확장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의도해서 역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역선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당사자들이 그걸 비판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역선택의 수혜자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선택을 바라고, 역선택을 하는 여권 쪽에서도 아예 대놓고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며칠 전부터는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역선택의 부작용이 더 크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바람을 의식해서죠. 오늘 아침에도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가 더 민주당의 위험한 후보다. 홍준표가 더 껄끄러운 후보다. 이런 부분을 며칠 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늦었죠. 이제 분위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역선택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역선택 이번 경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그것이 분노의 투표로 폭발이 됐다. 당원 투표 첫날 50%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경기도당을 방문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세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자신이 보기에 오늘부터 4일까지, 그러니까 경선 투표, 여론조사가 일어나는 오늘부터 4일까지 정부 여당이 뭔 사단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자신이 국민들이 생각할 만큼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것이다. 제가 이 앞에 나서면서 그런 각오 없이 나섰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하고 나니까 자금 추적을 했다고 은행에서 통보가 오더라. 이렇게 자신을 임기 중에도 괴롭히고 임기 후에까지 괴롭힐 거면 아예 대놓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씌워놓고 있는 각종 의혹 수사들, 그런 수사들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당당하다. 그런 부분들 털어서 하나라도 나왔다면 자신은 구속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홍준표나 유승민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께서 출마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도 안철수 후보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대표와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정치적 진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치 신인이니까 정치를 혁신할 수 있다. 어제 토론에서 그런 말도 했죠. 자신이 정치 신인이니까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유리하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정책적인 부분, 공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퓰리즘 선거판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휘둘릴만 하고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모병제라든지 사실을 부활하겠다, 시원시원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원시원한 공약들이 먹혀들거든요. 이런데 유혹이 될 만한데, 또 이 안철수 대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신이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만한데 여기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단일화 자체는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태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서 섣불리 말하지 않겠다, 이 신중함, 이 책임감, 이게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의 윤석열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떤 자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약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자라는 게 캠프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자신이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가는 것이, 그런 자세가 기존의 정치를 개혁하는 의미 아니겠느냐. 기존의 정치 잘못된 것이 그런 포퓰리즘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중함과 책임감이 정책적으로 좀 부실하다라고 해도 충분히 거기에 상응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 정치 신인이지만 정치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30 표심에 대한 정책, 왜 윤석열 후보는 시원시원하게 내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 확대라든지 사시 부활이라든지 하는 공약들이 청년들에게 시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게 청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자신도 충분히 그런 공약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래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사람의 자세에 맞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미 안철수 후보와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 것이다. 지금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연대하겠다, 단일화하겠다, 연립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앞서 나가지 않고 자신은 아직도 신중하게 좀 더 책임감 있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이 어떤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